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2020 부동산 메가트렌드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저번 시간에는 그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쉐어하우스가 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 이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지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오늘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월세 임대주택 수요 급등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임대업이 매력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또 하나 든 겁니다. 그래서 월세 임대주택 수요 급등의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 데이터들, 통계 자료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내용을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해외를 보면 전세라는 제도가 없다라는 얘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좀 유일하면서도 아주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곤 하죠. 선진국의 모습이 그렇다면 한국의 모습도 그러하리라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1인 가구의 증가 및 국내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월세 임대주택 시장 수요의 증가를 가속화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 구조가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월세가 임대주택 시장의 21.4%를 점유했는데 2014년, 그러니까 4년 후에는 55%를 차지하면서 전세의 임대주택 시장 점유율 45%를 앞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60.5%까지 점유율이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의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부동산에 좀 어떤 물건을 좀 알아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전세 물건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세가 너무 귀해져 있다, 다 월세로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월세가 이렇게 많이 월세를 좀 선호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 기저에는 금리라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목돈을 맡겨도 은행에서는 이자가 얼마 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을 목돈으로 받느니 월세로 계속 받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흐름,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국내 월세 임대주택의 주요 수요 계층은 수도권과 4대 광역시,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로 고도 성장기를 이끈 부모 세대 덕에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유행에 민감하고 쇼핑과 파티 문화 등 소비 성향이 발달한 반면에 경제적 기반은 이전 세대보다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세대는 사실 대학교만 졸업하면 대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안달이었고, 대학교 졸업만 하면 취업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걸 누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거는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족한 일자리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껏 누리며 살아온 환경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해도 스스로의 경제력으로는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좀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LTV, 그 다음에 DTI 도 있네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인정되는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의 대출 금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 DTI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요새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처한 상황은 다른 선진국의 밀레니얼 세대들 또한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딜로이트 컨설팅은 2017년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세계 30개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선진시장 15개국과 신흥시장 15개국으로 분류해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시장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34%만이 자국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반면에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은 이 신흥시장이죠, 밀레니얼 세대들이 57%가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흥시장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현재 삶이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낫거나 더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낙관적인 응답이 많았고,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성장률이 낮은 선진국일수록 비관적인 응답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더 흥미로운 것은 최근 미국 경기가 개선돼가지고 고용시장 여건이 나아졌지만 월세 임대주택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급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은 했지만 집을 살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으며, 이들의 현재지향적인 생활 방식은 주택을 소유하기보다 임대하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임대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겐 굿뉴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세 임대주택 수요의 급등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어떤 통계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왜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향후에 본인들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밀레니얼 세대들의 문화 양식, 가치관은 어떠한지,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월세 임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 부머들이 모두 은퇴한 다음에 경제를 이끌어갈 주축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경제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월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